welcome to my channel, Awesome Asian Amy. 네, 오늘은 먼저 사과 영상을 먼저 찍게 되었습니다. 진짜 제가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이탈리아 브이로그를 꽤 오랫동안 찍었고 그걸 편집하는 게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이 끝나고 한 이 시간을 이용을 해서 I was trying to edit all the videos that I have recorded during the Italian trip that I went. And about Firenze, I actually loved being there and I saw a lot of things and I've recorded a lot of things and I've learned a lot about like historical backgrounds and things. 그리고 편집도 그렇게 역사적 배경이랑 두오모 성당부터 시작을 해서 네, 브루넬레스키 다 넣었어요.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와, 영상이 그래서 피렌체 편만 그러니까 가편은 1시간짜리였고 제가 좀 편집을 해서 54분짜리였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상을 편집을 다 하고 추출을 해서 내는데 파일이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럼 파일을 좀 지워야겠다 하다가 원본 파일이 날아가 버린 거죠. 피렌체 원본 파일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편집까지 다 날아가고 녹음 다 날아가고 지금 딱 남아있는 그 원본 영상으로 만들어도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남았고 네, 지금 편집도 다시 들어가야 되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진을 넣고 그냥 녹음을 하는 방식으로든 어떻게 해서든 하게 될 것 같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나머지 영상들도 쭉쭉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nyway, again, welcome to my channel, Awesome Asian Amy. I'm Chanche. Shortly, you could just call me Jay or Amy, whichever you prefer. 이번 영상도 I'm going to use English and Korean at the same time. I'm not sure if I'm going to add Korean subtitles, but I'm going to make sure that I will add English subtitles as soon as possible. Let's begin. 그래서 지금 저는 아직까지는 시에나에 있고요. 시에나 호텔에서 이제 조식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식은 언제나와 같이 저는 scrambled eggs, croissant, and sausages, and also brownie. Because I was on a diet, I wasn't trying to eat as much as possible, but I couldn't resist the sweetness of the brownie, so I had to pick it up. And sausages was a bit too salty, but it was tasty, so I tried to slice them up and eat with scrambled eggs. And I think the croissant that I ate among the hotel, this one was the best. 이게 가장 바삭했어요. It tasted, I could feel the pastry. 그 나머지 크루아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약간 눅눅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촉촉했어요, 대신. 근데 얘는 조금 저는 결이 살아있는 걸 좋아해서 여기 크루아상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나에서 약간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이 다 시차 적응을 못해서 계속해서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as I said, I was on a diet, 다이어트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브라우니를 자제했습니다. 원래라면 세 입에 뚝딱 하고 다 먹었을 텐데 양심에 찔려서 그랬습니다. PT쌤 저 잘했죠? 그리고 바로 시에나에서 저희가 피렌체로 이동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갔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데 차를 타고 이동할 때 풍경이 너무 예뻤어요. 저는 이제 원래 평소에도 제가 학교가 가평이고 집이 이제 안동이다 보니까 그 길을 많이 보거든요. 한국에서도 하늘 진짜 예쁠 때 사진도 되게 많이 찍고 하는데 이탈리아가 특히 좀 예뻤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약간 안동에서 자고 날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저는 이런 시골 감성 같은 걸 좋아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너무 약간 파랗지 않나요? 겨울이라서 날씨가 막 엄청나게 좋지는 않았는데 저는 엄청나게 안 좋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늘도 너무 예뻤고 사진 찍을 때나 뭐 영상 찍을 때 좋았어요. 그리고 들판이 보통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황폐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초록초록했습니다. 이거는 네, 제가 실수로 카메라를 떨어뜨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상이 많이 부족해서 잘라낼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풍경은 정말 정말 예쁘죠? 정말 열심히 담아오려고 노력했던 저의 모습이니 양해해주시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감상을 해보시죠. 네, 감상 충분히 하셨나요? 일단 이탈리아에서 도시를 많이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 보통 차를 계속해서 탔었어야 했고요. 근데 저는 차에서도 정말 잘 자는 체질이라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또 풍경 구경하고 하다 보면 금방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탈리아 여행 가신다면 이렇게 가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멀미가 심했던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기는 했지만 저도 너무 피곤해서 잠들긴 했지만 깨어있을 때는 이렇게 풍경을 볼 때마다 행복해지더라고요. 뭔가 제가 고3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친 일상이 있었는데 좀, 이때 여행 왔다. 되게 힐링된다. 라는 감정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의 한 3분의 1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영상에서는 이걸 조금 더 감상하실 수 있게 제작을 했었는데, 피렌체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설명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설명을 드리면 이탈리아 하면 보통 두 도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아닌가요? 세 도시가요? 보통 로마, 피렌체, 밀라노 이렇게 세 군데를 떠올리게 되는데 원래 피렌체는 기원 후 1000년까지만 해도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어요. 이탈리아에. 그러나 이후에 약간 그런 은행업자들이 성공을 이루게 되면서 정말 많은 재산이 오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중 하나가 메디치 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돈이 있었기 때문에 14세기부터는 미술이 시작이 되고 이제 르네상스를 꽃피웠던 도시가 바로 이제 이 피렌체인 거죠. 그래서 역사상으로 봤을 때는 예술의 중심지이자 조금 정치적 중심지라고 볼 수도 있는 이유가 메디치 가문이 또 피렌체를 통치를 하면서 좀 강한 자치국가로 성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피렌체는 유럽사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제가 유럽사를 배우면서 느꼈던 걸로는 좀 많이 그런 이탈리아의 중심지라고 느껴졌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떠오르게 되는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 미술가들인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의 예술의 천재들이 있었고요. 또 뭐 단테, 보카치오, 마키아벨리 이런 문호들이 태어나거나 활약을 했습니다. 우리 마키아벨리 하면 군주론 꼭 한 번씩은 읽어보게 되고 단테 신곡 꼭 읽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들을 두 개를 읽어보기도 했고 어릴 때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너무 좋아해서 제주도에 그 박물관이 있나 했을 거예요. 거기도 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길을 가는데 되게 많이 설레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금 피렌체의 모습이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렌체는 꽃의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문화가 뭔가 flourish 할 수 있도록 blossom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은 것들을 활성화시켰던 도시이고요. 그리고 피렌체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되게 뭔가 그 시대를 바로 이 도시를 들어가자마자 바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이나 그러한 유산들을 바로 볼 수 있어서 네, 저는 그래서 굉장히 로맨틱한 도시라고 많이 느껴졌고요. 낭만적이었습니다. 과연 그랬는지는 곧 이어지는 영상에서 또 사진에서 확인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동하는 영상이 굉장히 길어서 제가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아까 짧게 말씀드렸다시피 메디치 가문은 금융으로 본 돈으로 르네상스를 활짝 꽃피웠던 세력입니다. 사실 원래는 그렇게까지 강력한 가문은 아니었는데요. 한 15세기 말 이후가 열리게 되면서 조금 자유도시들이 쇠퇴를 하게 되고 메디치 가문이 금융으로 돈을 좀 많이 벌게 됩니다. 이때가 대항해 시대이고요. 15세기 말. 그러면서 이제 메디치 가문은 독특하게도 여러 화가, 조각가 뿐만 아니라 철학자, 시인, 건축가, 과학자 등 다양한 그런 유럽 각지의 거장들에게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조금 더 활짝 꽃피우게 될 수 있었던 건데요. 피렌체에서. 저희가 다 알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르네상스의 아버지로 불리는 도나텔로, 브루넬레스키, 곧 아시게 될 거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등 진짜 정말 많은 거장들이 생계 걱정을 덜고 걸작을 남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유럽의 각지 희귀 도서, 고문서 등도 다 메디치 도서관을 만들 정도로 메디치 가문이 굉장히 많은 족적들을 남겼고요. 그러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이 미국 컨설턴트 프란스 조앤슨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생각이 한 곳에서 만나는 교차점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메디치 효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이 가문 하나가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를 조금 더 중요한 요충지로 만들고 혁신과 창조의 중심지로 만들었다는 것에는 모든 역사가들이 너무 오만인가요? 네, 만들었다고 봅니다. 제 판단에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영역이 융합할 수 있다는 곳에서는 이러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저는 믿고요. 그러한 점에서 어쩌면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업가들이 단순히 뭔가 이윤을 얻고 프로핏을 얻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조금 더 예술이든 다양한 분야의 그런 공원이나 다방면에서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 제 머리에서 나오고 있고 이게 급하게 영상을 다시 편집하는 과정이다 보니 조금 말이 횡설수설하고 제가 또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은 상황이라서 목소리가 조금 이렇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재밌지 않나요? 뭔가 메디치 가문과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피렌체 그리고 르네상스는 정말로 전 세계 유럽에 정말로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그 이후에 다양한 각각 나라에서도 영향을 미칠 만큼 큰 문화적 파장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가문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 혹은 한 가문이 이를 조금 더 accelerate, 가속화시켰다는 점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743년에 이제 메디치 가문의 안나 마리아 루이사 데 메디치라는 마지막 유족이 조금 죄송해요.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제 메디치 가문은 현재 역사에서는 조금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그 점이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네. 역사는 이어지는 거니까요. 메디치 가문의 영향은 계속 이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메디치 가문의 스토리를 아주 짧게 저를 통해서 듣게 됐는데 제가 너무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I would love to hear more about your thoughts and your feelings or anything about it. And I guess I could comment on that as well. I love sharing thoughts with people. So leave the comments below. 그럼 제가 정말 열심히 그 댓글을 보고 답글을 달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even if it's not about the family, it could be about like the Renaissance or European history, Italy, or shopping even.
everything about it. I would just love to hear your thoughts about this vlog. 그래서 열심히 설명을 들으면서 차를 타고 왔는데요. 바로 도착한 곳은 저희 가족들이 함께 아울렛 쇼핑을 해봤습니다. 너무 오래 가서 어떤 브랜드들이 있나, 어떤 물건들이 있나 구경을 잘 했고요.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피렌체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꽃의 도시라는 게 보이실까요? 안타깝게도 차가 많아서 바로 앞에 차가 있어서 조금 막혀 있어서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뭔가 꽃의 도시라는 게 조금씩 느껴지시기 하나요? 저는 이게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도착하는 것도 있었지만 조금 더 고풍스럽다는 느낌이 느껴진 게 색감이 이렇게 다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까 시에나에 있다가 이렇게 바로 피렌체를 왔을 때는 조금 다양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신기했던 게 이탈리아 이 교통 시스템이 되게 독특했었어요. 그 저번 브이로그에도 적어놨지만 사람이 우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서로 배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뭔가 따라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한국도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비판하려는 건 절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네, 그냥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하늘이 굉장히 맑죠. 이게 이후에 엄청나게 예쁘게 변화한다는 점을 보실 수 있고요. 피렌체 어떤가요? 꽃의 도시 같나요? 뭔가 꽃의 도시라고 했을 때 뭔가 꽃이 엄청나게 많고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분위기랑은 조금 다르긴 하죠. 그래도 뭔가 저는 피렌체가 뭔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느낌? 뭔가 더 활발한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딱 도착해서 느꼈을 때는. 그리고 제가 피렌체에 대해서 또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면 그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당시 중세 유럽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게 무엇일까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돈, 권력, 종교입니다. 종교는 아무래도 제가 종교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서인 것도 있지만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종교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황과 왕 혹은 그 관계가 교황이 더 강한 시절이 있었고 혹은 왕이 강한 시절이 있었지만 교황이 더 강했던 시절이 바로 중세 유럽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특히 이제 피렌체 같은 경우에는 4명의 교황을 배출하면서 조금 이제 왕과 가문이 되게 시작을 하거든요. 메디치 가문이. 그래서 이제 메디치 가문은 돈은 금융업으로 벌었고 권력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고 종교는 당연히 4명의 교황을 배출하기도 했고 교황과 결탁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 은행을 교황의 은행으로서 조금 확고한 위치를 맡다 보니까 조금 더 강력한 결탁을 맺게 되면서 교황청이 부패했는데 그때 당시 은행 장고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메디치 가문은 권력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한 점이 중세 유럽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교황이 부패를 했고 너무나 피렌체 어쨌든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문에게 힘이 많이 쏠려 있었고 그러한 부패들이 나중에 심해지면서 르네상스 이후에 조금은 종교가 무너지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교회 분열이 일어나게 됐기 때문이죠. 네, 아까 바로 막이 있어서 잘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오른쪽에 있었던 바로 그 강이 피렌체를 관통하는 아르노 강입니다. 이 강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그 모습은 이후에 제가 왜 예쁘다고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시에나와 굉장히 다른 느낌이죠? 피렌체는 뭔가 밝으면서도 붉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되게 뭔가 묘하게 로맨틱한 분위기가 저는 느껴졌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또 아르노 강이 사실 굉장히 크고 유명한 강이라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웅장한 느낌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게 르네상스를 하고 강을 얘기하니까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탈리아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대항해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상업이 그래서 발전을 할 수 있었고, 그게 아마 르네상스가 꽃 피우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설? theory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르네상스가 왜 이탈리아에서 시작하게 되었는지 뭔가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와 함께 토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보이시다시피 네, 되게 약간 붉은 느낌이 나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되게 궁금합니다. 어찌됐든 제 상황에 대해서 이 당시 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브라우니가 이제 소화되기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좀 배가 고픈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저희는 네 식당을 갔습니다. 네, 티본 스테이크인데요. 피렌체가 원래 르네상스의 발원지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가죽공예로도 유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테이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티본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고기가 정말 큰 상태로 달려있고요. 네, 이게 바로 저희가 주문한 고기이고 1.8kg 네,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구운 가지랑 이런 거 가니쉬였고요. 토마토 스파게티였습니다. 이게 약간 스파이시했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막 먹기 시작했습니다. 네, 맛있었어요. 이거는 스테이크인데요.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구워서 나옵니다. 보통 이게 두껍다 보니까 레어로 나오는데 전 레어를 좋아해서 잘 먹었습니다. 근데 정말 정말 맛있었어요. 여러분들 꼭 드셔보세요. 정말로. 꼭. 네, 밥을 먹고 나오니까 피렌체가 이렇게 붉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노을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피렌체 제가 아까 왜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도시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전 진짜 이 모습을 보고 진짜 와 예쁘다 하면서 계속 찍었던 상황이 기억에 납니다. 정말 예뻤어요. 근데 저희가 이후에 미켈란젤로 언덕을 가기 위해서 급하게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 노을이 지고 있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야경을 잘 보기 위해서는 빨리 이렇게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그 풍경을 보느라 살짝 저는 뒤에서 있었다는 점. 다 앞에 엄마, 할머니, 동생 걸어가고 있죠? 네. 어쨌든 저 기분이 좋았고 뒤쪽에 이게 풍경이 잘 보여서 제 얼굴 쪽으로 돌렸습니다. 사람이 많기도 했고요. 그래서 동생이랑 배도 든든하다, 풍경도 예쁘지 해서 되게 웃으면서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진짜 피렌체는 다시 가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듭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데 너무 가고 싶네요. 여행을 또. I wish to visit Firenze once more. Yeah. 근데 바람이 좀 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머리카락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목도리가 계속 내려가가지고 계속 하려고 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 각도가 이런 새로운 각도가 나왔고요. 어찌됐든 이제 점차 늦었다라는 게 너무 느껴져서 동생이랑 조금씩 빠르게 걸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로마가 제일 따뜻하긴 했는데 비가 와서 조금 아쉽긴 했죠. 하지만 날씨는 좋았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원래 이제 로마에서 한국 관광객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머지 도시가 정말 한국 관광객이 없었어서 그래서 그런가 제가 나머지 도시에서는 점차 카메라를 제 얼굴 쪽을 향하게 됩니다. 조금의 이제 그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네 이렇게 했고요. 아까는 아마 살짝 부끄러워서 얼박샷을 했던 것 같아요. Because I'm still not used to like taking videos in front of people. I have always filmed and recorded the videos inside my room. So yeah, that's why I was a bit nervous whenever I had to turn on the camera and like film the scenery. 어찌됐든 네, 횡단보도를 건너야 했기 때문에 정말 조심히 건넜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네, 바람이 심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얼굴을 이렇게 가로막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광고에서 나오는 연예인들 머리처럼 휘날리기 위해서는 바람을 네, 다른 각도여야 합니다. 자연 각도에서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리얼이죠. 전 머리카락이 저렇게 날아가더라고요.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건 리얼이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뭐 바닥에 떨어뜨렸나 봐요. 그래서 죽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랑 옆에서 걸어갔고요. 미켈란젤로 언덕이 굉장히 예쁘다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많이 확인했었기 때문에 정말 기대하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네. 미켈란젤로 언덕이 그 야경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피렌체가 전부 다 내다보이기 때문에 네, 정말 기대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미켈란젤로 광장에는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의 모조품이 있고요. 네, 이탈리아 그냥 피렌체에 있는 광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야경을 보시기 위해서라면 저는 네, 꼭 가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때는 정말 어떤 모습일까 기대하면서 그냥 신나하는 웃음입니다. 네. 여기입니다. 도착했습니다. 미켈란젤로 언덕이고요. 정말 추웠습니다. 진짜 추웠어요. 제가 이탈리아 있을 때 역대 중에 가장 추웠던 게 미켈란젤로 광장이었어요. 이 광장에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의 모조품이 있고요. 이 야경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아르노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제가 왜 피렌체가 붉다고 하는지 느껴지시죠? 그리고 하늘이 이날 정말 예뻤어요. 노을이 지는데 네, 진짜 예뻤는데 사진에 다 담기지 않은 것 같아서 영상에 다 담기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정말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눈으로는 조금 더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피렌체 도시 전체가 이런 모습이구나 좀 잘 보였어요. 그럼 저도 이제 말을 끊을 테니까 한번 감상해 보시죠. 맞아요. 그 베트치감은 영묘를 작업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때 원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도서관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안 한다고 자기 안 한다고 그래서 하라고 생각을 그럼 나좀 여기. 네, 저게 바로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의 모조품. 네, 저 설명을 해드려야 돼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너무 심심하잖아요. 영상에 소리 없으면. 근데 정말 예쁘지 않나요? 꼭 가세요. 꼭 가세요. 진짜. 네, 그리고 영상이 없습니다. 영상을 날렸습니다. 이 부분부터. 다행히 몇 개를 캡처를 해서 다행인데요. 이렇게 열심히 걸어가서 미켈란젤로 언덕을 구경한 다음에 급하게 간 곳이 바로 산타마리아 노벨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제가 또 한때 작년에 굉장히 좋아했던 향수가 있어서 네,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아까 걸어갈 때는 저는 여기 가는지 몰랐어요. 어쨌든 네, 좋았어요. 어찌됐든 네, 굉장히 상점이 예쁘지 않나요?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람이 좀 많아서 영상 찍을 때는 거의 뭐 바닥을 찍었는데 그래도 사진에는 이렇게 담겨 있어서 보여드릴 수 있어 좋네요. 긍정적이죠? 네,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예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워낙 향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에는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이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말로 설명을 해보자면 화려하고 굉장히 예뻤어요. 그냥 향수 제품들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되게 예뻤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직원분들이 영어를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당했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해주시고 막 추천을 많이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친절하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쇼핑을 하면서 구매를 했고 계산대에 저 엄마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1인당 한 명씩에게 그 저희 로션이랑 샘플 같은 것들을 주셔서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문하시는 거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꼭 사지 않더라도, 거기에서만 살 수 있는 새로운 향이 있기도 하고 되게 예뻐요, 가게가. 그래서 그 안에서 약간 사진도 찍고 하기 되게 좋습니다. 추천이요. 네, 그래서 르네상스의 발상지인
피렌체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피렌체 단테 박물관, 단테 교회, 피렌체 두오모 성당, 시뉴리아 광장, 베키오 다리를 이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살짝 추웠기 때문에 네, 코가 빨개졌고요. 겨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야경 투어가 되었지만 오히려 좋아였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피렌체 두오모 성당인데요. 두오모 성당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탈리아에. 각 도시별로 각각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 두오모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나가자면 두오모는 영어의 돔과 같은 의미로 집을 의미하는 라틴어 도무스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두오모는 그냥 대성당 자체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피렌체 두오모 성당이라고 하면 피렌체 대성당 성당이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앞으로는 피렌체 두오모라고 얘기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렌체 두오모 어제 다른 편에서 올렸었던 이제 시에나 두오모와는 어떤 차이가 있냐를 본다면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졌고요. 장미색, 흰색, 녹색 총 3가지 석의 대리석으로 꾸며져서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저 바로 붉은색 돔입니다. 원래 한 14세기 말부터 벽돌 모양은 존재를 했는데 아직까지 돔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때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고 있던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브루넬레스키가 당선을 하게 되면서 두오모의 설계 의뢰를 맡게 되는데요.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재돔을 건설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이때 석재보다 가볍고 원하는 형상으로 쌓기 좋은 벽돌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헤링본 방식으로 쌓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지그재그 방식으로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이고 그러면서 조금 더 결합력이 강해졌어요. 이때 돔 아래 목재틀을 세우는 대신 한쪽만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기중기와 같은 구조물인 카스텔로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걸 고안을 해가지고 그 덕분에 저기에 저 붉은색 돔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돔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렌체 대성당 앞에 성요한, 산 지오반이라고도 불리는 세례당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단테가 세례를 받은 세례당으로도 유명한데 또 천국의 문, 바로 기베르티의 작품으로 구약성서를 상징하는 그 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요. 영상 속에서 정말 열심히 담았는데 네, 사라졌습니다. 이 문 자체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막혀 있고요. 하지만 열심히 찍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동문이고요. 굉장히 조각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미켈란젤로도 감탄하면서 했다고 해서 굉장히 더 유명합니다. 일명 미켈란젤로의 천국의 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네, 꼭 한번 방문하게 되시면 보시면 정말 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 정말 열심히 담았는데 날아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이렇게 피렌체 두오모 앞에서 사진을 엄청 열심히 찍었고요. 네, 거의 사진이 흔들리긴 했지만 한 번 더 두오모 성당을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 조반니 세례당 청동문을 보고 조금만 돌리면 바로 단테의 집이 나옵니다. 실제로 단테가 살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단테의 집을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재는 피렌체시에서 운영되는 단테 관련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방문하니까 저도 중학교 때 아마 단테의 신곡을 읽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단테의 신곡은 그때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꼭 읽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피렌체에서 가장 정치적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시뇨리아 광장과 베키오 궁전에 방문했습니다. 시뇨리아 광장 가장 중심에는 베키오 궁전이 있고 베키오 궁전의 앞마당 같은 그런 중앙 광장에는 포세이돈 동상을 중심으로 한 네프텐 분수대가 있습니다. 코지모 1세가 저희 앞에 볼 수 있는데요. 코지모 1세는 반대 세력을 진압하고 메디치 가문을 부흥시킨 주인공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동 기마상의 인물인데요. 지금 이 사진에서는 청동 그 말에서 나와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독특한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베키오 궁전인데요. 베키오 궁전은 오랫동안 피렌체 의회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탈리아가 통일되기 1861년 전부터
1871년 수도가 로마로 옮겨지기 전까지 이탈리아의 수도가 되었던 피렌체에서 국회로 사용이 되어졌고 지금 현재는 피렌체 시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베키오 궁전의 이 종탑은 굉장히 유명한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입구 앞에는 바로 다비드상과 헤라클레스 동상이 호위병처럼 서 있고 있습니다. 이 동상들은 다 모두 힘을 가지고 있고 뭔가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뭔가 메디치 가문의 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지모 1세가 이제 기마병 그 말 위에 나와져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앞에 바로 이런 많은 동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가족은 베키오 다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베키오 다리는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아르노 강 위에 놓인 그런 중세에 만들어진 오래된 다리인데요. 실제로 오랜 다리인 만큼 이탈리아어로 베키오 다리는 오래된 다리라는 뜻입니다. 다리 위에 가게로 쓰이는 건물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고 원래는 푸주간 가게가 제일 먼저 들어섰는데 지금 보석상도 있고 미술품 거래상도 있고 굉장히 많은 상점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정보를 드리자면 우피치 미술관이랑 PT 궁전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제2차 세계대전 중 유일하게 파괴되지 않은 다리입니다. 이렇게 야경을 구경한 다음에 저희는 잠깐 피렌체 시내를 살짝 구경을 한 다음에 이제 호텔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피렌체의 마지막 밤이었고요. 가기 전에 회전목마가 있어서 진짜 타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 나이도 있고 그래서 안 탔지만 진짜 예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코스로 걸으신 다음에 회전목마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으로 잘 웃으면서 행복하게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And I'll come back with another interesting video, so stay tuned and thank you and bye!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영상을 여기서 끊으려고 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영상이 남은 게 많아서 쿠키 영상으로 빼서 영상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많이 추워서 제가 손을 벌벌 떨면서 열심히 찍었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호텔로 돌아가기 전에 한 곳을 더 방문을 했는데요. 그곳은 바로 오르산 미켈레입니다. 성 미켈렛의 텃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은 이탈리아 도시 피렌체의 성당입니다. 원래는 산 미켈레 수도원의 텃밭이 있던 자리에 세워졌었고요. 그리고 그 오르산 미켈레의 모습은 곧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핫팩을 들고 손이 얼어가면서도 참고 찍었습니다. 곧 나올 겁니다. 네, 진짜 추웠어가지고 제 코가 계속해서 빨개졌었어요. 그래서 스카프로 얼굴의 반 정도를 가린 채로 이동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탈리아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겨울에 특히 가시는 분들은 옷을 따뜻하게 챙겨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핫팩을 엄청 꽉 쥐기도 했어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그리고 이런 스카프 같은 것들 착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낮에는 조금 따뜻한 편이라서 장갑이나 목도리 같은 것들 챙겨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혹은 핫팩 같은 것들도 챙겨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해가 빨리 떨어져서 야경을 좀 구경할 수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겨울 여행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네, 저도 이렇게 스카프 하니까 좀 나름 따뜻했었어요. 그리고 피렌체가 이제 좀 북부다 보니까 로마에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기온차가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네, 바로 여기가 바로 오르산 미켈레입니다. 오르산 미켈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 미켈레 수도원의 텃밭에 있던 자리에 세워졌고요. 원래는 곡물시장으로 처음 건설이 되었다가 1400년대쯤에 이제 피렌체의 강력한 상공업 길드들의 성당으로 개조되게 됩니다. 이때 맨 처음에는 이렇게 2층 사무소로 운영이 되어서 이제 기근과 전쟁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곡물 창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배가 고파요, 좀 쌀 좀 내려다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쌀을 내려다 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14세기 후반에 상공업 길드들은 이런 조상을 제작을 해서 이런 피사들을 이렇게 옆에다가 장식을 할 것을 의뢰를 했는데 실제로 조금 더 이 길드별로 힘이 강력하고 여기에 돈을 더 많이 기부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조금 더 크게 이러한 모습, 이런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상들을
지금은 현재 저희가 이 영상에서 보고 제가 실제 봤던 것들은 다 복제본이고요. 원본들은 박물관으로 옮겨진 상태라고 합니다. 한번 구경해 보시죠. 오, 그런 공간이다. 의미 공무원? 이 사람 기분 많이 안 나본다. 성격 많이 못 한다. 왜 안 쓰이지? 오르산 미켈레. 오르산 미켈레. 미켈레. 오르산 미켈레. 오르산 미켈레. 성인은 아니니까 산을 못 쓰는 거예요. 아, 세인이잖아? 네. 그 앞에다가 오르를 붙인 거예요. 아, 오르산 미켈레. 미켈레가 이름이고. 그 뭐라 해야 되지? 성인 같은 이런 사람. 미켈레. 오호. 그렇대요. 네, 이렇게 저의 피렌체 하루는 끝이 났고요. 저는 내일 바로 베네치아로 떠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다시 피렌체 아쉬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히 구경을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회전목마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남겨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여기 방문하셔서 회전목마 구경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녁이라서 옆에 바로 카페가 있는데 카페를 가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낮에 방문하셔서 카페도 좀 보고 이런 회전목마도 구경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런 오르산 미켈레나 베큐 궁전 그리고 두오모 다 구경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피렌체 정말 아쉬웠고 다시 한번 꼭 방문해보고 싶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은 제가 피렌체에서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안녕.